자, 봅시다. 전원이 켜집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근데 방학 동안에만 듣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 나중에 또 빠지고 나면 우리만 남아요. 일단은 19년도 6월 교훈입니다. 숙제로 해온 거. 그리고 매장이랑 저 풀었어요. 그거 말고 이거 줘야 되거든요. 숙제책이에요 이거. 전달 좀 해줘요. 이거 영어도 연습 없는 사람 없죠?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8번부터 30번까지는 그래도 좀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부분을 좀 잘 풀어요. 그리고 31번부터 40번까지가 좀 오답률이 높고요. 대체로 굳이 하나 더 포함을 하자면 21번 함축 의미가 조금 어려워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함축 의미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밑줄친 부분의 함축 의미는 그 밑줄친 부분을 보고선 걔를 해석해가지고 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놓고 풀려고? 빈칸으로 놓고 푸셔야 됩니다. 자,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데 빈칸은 또 어떻게 풀라고? 주제라고 생각하고 풀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찾는 법만 알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풀립니다. 사실상 18번 문제도 주제죠. 그렇죠? 그 다음 19번 문제도 뭐 신명이나 분위기 파악을 하는 문제지만 얘도 또한 개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제 찾는 문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번부터 24번까지 주제 문제죠. 그러면 그리고 31번부터 34번 빈칸 문제 이게 방금 주제라고 했죠. 그리고 40번 요약문 문제 요약문도 중요한 거 요약하는 거니까 주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41번 문제 정도 41번도 중장문 두 문제짜리 첫 번째 문제는 주제로 나오죠. 그렇죠? 요렇게가 주제라고 친다면 하나, 둘, 다섯, 일곱 그리고 11, 12, 13 문제 정도는 우리가 주제 찾는 것만 잘하면 풀린단 말이야. 주제 찾는 거를 진짜 잘해야지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들었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더 들어보면 18번 문제는 1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푸는 거 알아. 웬만하면 오답 없잖아요. 다 맞잖아. 웬만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8번 19번 문제랑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 풀죠? 보통 듣기 풀 때 막 뒤적뒤적 하면서 풀죠. 그럴 때 빨리 풀어야 되잖아. 빨리 풀려면 어느 부분에 중요한 게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정절이 얼마 안 되잖아. 문제랑 문제 사이에 듣기 할 때 5초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로 넘길 수 있는 순간은 언제야? 듣다가 이거 답이다 하고 딱 막히면 딱 체크를 하고 났을 때부터 다음 문제 넘어가기 직전까지 6번 요 얘기 나올 때까지 그지? 그때까지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자 18번부터 볼게요. 그러면 오늘만 18번 19번을 해설을 할 거고요. 2월 말까지 그 전에 뭐 추가 인원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18번 19번은 해설 안 할 겁니다. 자, 우리 여러 번 들은 친구들도 있지만 18번은 무슨 글이라고 했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편집글, 그 다음 또 뭐? 안내문, 또 뭐? 경고장 이런 종류의 글이죠. 그렇죠? 필기 잘 해주시고 옆에 니네 노트 안 가져올 거 뻔하니까 내가 노트를 만들어 놨죠. 그죠? 거기다가 필기 잘 하시고 이거 봐. 금방 더워지지.
덥지 않니? 특히 히터 근처에 있는 친구들 저기 이거 동그란 거 있잖아. 이거 근처에 있는 친구들 엄청 더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뭡니까? 마치 뭐랑 같은 거예요? 전화 통화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 통화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 진짜 뭐 친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 때 제외하고 나한테 전화를 건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으니까 전화를 걸죠? 그치, 이유. 그거를 우리가 전화할 때는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용건이라고 하죠. 용건. 그러니까 용건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지문에서는 그 용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전화 통화할 때의 용건은 우리 항상 뭐 이런 말 하잖아. 용건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지? 그래서 뭔가 이 용건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필자가 또는 화자가 명확하고 명료하게 전달을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뭐 동아리가 어쩌고 저쩌는데요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한 1분 동안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어쩌라고 늦는다고요.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너네도. 그래서 얘네들도 특징이 뭐예요? 앞부분에는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본인이 원하는 말을 돈 내놔 뭐 그런 글 있잖아. 뭐 기부해달라는 그런 글들도 있잖아. 돈 내놔 또는 참석해 이럴 수는 없으니 그죠? 상황 설명을 합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 필자나 화자가 명확하게 뭔가를 전달하는 그런 글귀가 반드시 존재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령문이라든지 뭐 would you 어쩌고 저쩌고 그치? 또는 please라든지 얘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 ask라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 want라든지 would like라든지 목적어 투부정사 네가 뭐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표현들인 거죠. 직접적으로 뭔가를 원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거를 명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글귀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부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확률이 조금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얘도 한 반 정도 글이 있을 때 글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반 정도 밑으로 잘라서 읽어줘도 충분히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을 덜 읽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면 볼게요. 6월이죠. 오늘은 처음이니까 앞부분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반을 자른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을까? 비커즈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을 거야. 거기서 일단 한번 잘라놔봐.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We're very excited to announce that we will offer the summer aviation flight camp for student pilot certificates. 이게 뭐예요? 상황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게 돼서 기쁘다라는 거야?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죠? 우리가 여름 항공 비행 캠프를 제공할 것임을 알려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It will be held from July 20th to August 3rd, 2019 at Orion Flight School. 얘가 뭐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비행학교에서 오라이언이라는 개최가 된대요. The summer camp will include programs in which participants can receive flight instruction from professional pilots, go on field trip to try flight simulators and do a lot more.
이 여름 캠프는 뭘 포함을 할 거냐면 프로그램을 포함을 할 건데 거기에서 in which 참가자들이 어떤 비행 교육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문 비행 조종사로부터 현장 학습을 가고요. 그리고 모의 비행 시뮬레이터니까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nd do a lot more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Because of the aviation regulation for student pilots, 뭐 때문에 항공 규정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 학생 조종사에 대한 항공 규정에 의해서 때문에 the camp is limited to 뭐에 한정이 된대요? Participants over 16 years old 16살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어쩌고저쩌고가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제한이 됩니다. Please see the attached document for registration and tuition information. If you have further questions about the camp, please contact the coordinator at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봐봐. 그럼 because of부터 우리가 읽었다고 쳐봅시다. 항공 규정 때문에 학생 파일럿들을 위한 항공 규정 때문에 캠프가 제한이 됩니다. 누구한테? 16살 이상한테. 그럼 뭐 어떤 캠프겠어? 당연히 항공 캠프겠죠. 그래서 어떤 뭘 봐라? 서류를 봐라. 뭘 위한 서류요? 등록과 tuition.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무슨 뜻? 등록금, 수업료.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더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잖아. 그지? 그러면 뭘 알리기 위한 거야? 변경됐다는 거야? 아니면은 뭐 캠프에 대해서 그냥 안내하기 위해서야? 아니면 자격시험 장소를 공지하기 위해서야? 아니면 신청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야?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2번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풀어주고 넘어가시면 되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할 때는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쓱 읽고 풀 때는 30초면 돼. 맞지? 쓱 읽고 풀 때는 30초면 돼. 30초도 안 걸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풀고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덥지. 슬슬 진짜 덥지. 줄여달라고 하자. 자, 19번입니다. 19번은 어떤 글이라고 했죠? 응? 그러니까 니네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니? 미안한데 놈들아. 뭐라 그랬죠? 일화 사례 경험담에 관한 글이죠. 제발 백수 좀 해라. 응? 일화 사례 경험담에 관한 글입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 뭐랑 비슷하다고? 얘네가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동화나 이솝우화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특징이 뭐죠? 반드시 뭐가 존재하지? 교훈이라는 게 존재하죠. 아까처럼 얘네들이 이제 지문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되는 거죠. 비교를 하자면, 그죠? 그래서 교훈이라는 놈의 특징은 또 뭐냐면 보통 어디에? 글의 맨 후반부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도 글의 후반부에 등장을 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무슨 문제니? 심경 또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문제죠. 그지? 글이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반뚝 잘라서 밑에만 읽어줘도 심경이나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변형 문제가 존재하죠. 심경 분위기에 뭐
변화를 찾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앞쪽에 쭉 읽다가 심경이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등장을 했다면 여기서 그냥 멈추세요. 예를 들어서 땀이 났습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긴장하거나 뭔가 무섭거나 그지? 그런 상황인 거죠. 얘가 딱 찾았으면 반도 아니고 맨 마지막 두 줄 정도만 읽어보면 얘랑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반대이거나 아니면 다른 심경이나 분위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4줄 정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자, it was 2 hours before the paper submission. 그러니까 일단 많이 읽다 보면 페이퍼가 뭐예요? 논문이죠, 논문. 논문 제출하기 2시간 전이래. 그럼 떨리겠어, 안 떨리겠어? 아, 떨리겠지. 나 그냥 이것만 보고도 풀 것 같긴 하거든. 뭐 어때? 넓어지겠지 당연히. 정답 3번이죠. 근데 일단 with the deadline close at hand, 데드라인 마감 기한이 다가온대. 오씨 미치겠어 막 지금. 두근두근 거려 심장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Claire was still struggling with her writing. 아직도 struggling 뭐예요? 고군분투하다, 고심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아직도 자기 글 가지고 막 이렇게 시름을 하고 있었대. 어떻겠어? 미치겠지 지금. Pressed for time. Pressed for time이야. 시간에 대한 뭐 압박을 받고 있대잖아. And stuck in the deadlock. deadlock이 뭐예요? 막다른 길, 막힘 이런 뜻이죠. 막혔대. 글이 막혔대. She had no idea how to finish the paper.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그죠? 긴장이 되겠지. 지금 당장에 한 2시간 뒤에 글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죠? She wasn't even sure whether she could submit it on time. 제 시간에 낼 수 있을지도 확신을 못했다. 사실 지금 내가 네 문장을 읽었지만 2문장 보고도 알아차릴 수 있는 분들 꽤 많죠. 3문장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죠. 그지? 4문장 이상, 5문장 이상 거기까지 가실 분들 많이 없죠. 그럼 어떻게 가면 된다고? 맨 뒤에 2문장만 읽으시면 된다고. From this moment, the ticking of the clock sounded encouraging to her. encouraging. 애초에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어때요? 분위기가 밝아졌죠. 그죠? encouraging이 뭔데? 용기를 북돋아주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느꼈던 시간의 압박이, 시간의 티킹이라는 그 사운드가 지금 어떻게 들린대요?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Yes, I can do it, Claire said as she grabbed her pencil again. 어떤 상황이에요? 그랬다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진 상황이죠. 정답 3번 맞죠? 그죠? 이렇게 풀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요것도 또한 30초 미만으로 걸리겠죠. 여러분들이 눈치로 쓱 푼다고 해도. 그죠? 근데 제발 부탁인데 니네 18번, 19번에서 수능 당일날 또는 뭐 6월, 9월 평가형 모의고사에서 걔는 좀 덜하지만 수능 당일날에 18번, 19번 문제 풀 때 실수해가지고 2점 깎였어. 89점 나왔어. 그러면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동안 잠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런 부분들이 딱 나왔을 때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라도 치는 버릇 들이세요. 눈으로만 풀지 말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면은 니네 푸는 거 보면은 아무런 흔적이 없어. 너네 나보다 잘해? 나도 동그라미 치면서 풀어. 나도 동그라미 치면서 푼다고 실수 안 하려고. 그지? 너는 제발 동그라미라도 치는 습관을 들여. 알겠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를 풀 때. 도표 문제도 마찬가지야. 니네 도표 문제에서 실수 더럽게 많이 하잖아. 대충 한 4번까지 읽고선 4번에서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찍었는데 정답 5번인 경우 있지. 한 번이라도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이거를 제대로 못 보고 넘어간 거거든요. 동그라미 치고 다시 확인을 해봐. 시간 부족해서 시간 촉박한 거 알겠는데 그거에서 틀리면은 사실 100점이 비슷하잖아요. 빈칸 하나 틀린 거랑. 맞잖아.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제대로 맞춰줘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니? 그치? 어려운 문제 틀리더라도.
너네 내신이랑 다르잖아. 내신 뭐 서술형 8점짜리, 5점짜리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객관식 쉬운 거 막 1.6점이고 서술형 6점이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2점, 3점, 기껏해야 3점이란 말이야. 면접 높아봤자. 그치?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더더욱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활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자, 20번부터 이제 주제죠. 우리 아까 전에 주제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대로 주제를 찾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텐데 분명히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이 이 문제도 통하고 저 문제도 통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새로운 방법이 나왔을 때 특히나 귀를 열고 들어주시고 그 방법을 기억해 주시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해주시고 그치? 봤던 문제 또 봐야 돼. 봤던 걸 또 봐야 돼. 아까 전에도 내가 한 친구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정보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쌓여요. 근데 선입선출이라고 하죠. 먼저 들어온 정보는 먼저 나가게 되어 있어. 그치?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뭐냐면 같은 정보를 계속 때려 붓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얘가 마치 집안을 다지는 것처럼 밑에 이렇게 침정물처럼 쌓여.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늪처럼. 그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딱 그 시점인 거야. 그런 것들이 많아져. 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물어봤냐면 서울대 간 학생이 공부를 한 총량만큼 공부를 하면은 누구나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누구나 그렇지는 않죠. 그치? 그 친구들 누구나 하루에 5시간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 5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다를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가장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의 고질병이 뭐냐면 봤던 걸 또 보는 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단적인 예로 선생님이 편입 공부를 했을 때 자랑입니다만 전국 1등을 4번을 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근데 그때 선생님이 봤던 교재를 최소 6회도 그랬어요. 6회도. 이런 독해책, 너네 지금 들고 있는 그런 독해책을 갖다가 하나를 6회독씩 했어요. 6회독씩. 그렇게 하니까 좀 뭐가 보이더라. 책이 몇 권이었겠니? 많았겠죠. 학원에서 주는 건데 팔아먹으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거 하나에 나는 6회독씩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만원, 한 달에 6만원 거 한 번에 다 뛰거든요. 거기서는. 맨날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그럼 이거 한 번 쓰고 버려야 되잖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리고 나는 아직 여기서 빼먹을 게 많을 것 같은데 다음 권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지 다음 달에. 그건 그거대로 배우면서 내가 혼자 하는 시간에 숙제할 거 다 해놓고 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 달에 봤던 거를 펴봤어요. 펴봤는데 웬걸?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마치 처음 보는 지문 같아. 여러분들 심지어 너네들 있잖아. 너네들 이거 지금 내가 6월 모의고사 준 거, 그치? 이거 우리 30분 모의고사로 풀었던 거거든요. 기억도 안 나지? 그치? 우리 이거 30분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거예요. 근데 기억나요? 다? 기억났으면 다 맞았겠죠. 그렇죠? 그렇다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간사해. 그래서 복습이 진짜 중요한 거야. 알았니? 저 잘 적어두고 노트에다가 옆에 있으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내 카톡 있잖아. 없을 수가 없잖아. 단톡방에다 초대를 해놨는데. 그치? 내 거 개인톡으로 여러분들이 보다가 나 여기서 좀 막힌다 하는 거 있으면 이거 영상 매주 올라가거든요. 결석한 친구들을 위해서 보충 영상으로 올려주는 취지도 있지만 여러분들 복습 영상으로 올려주는 취지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 유튜브는 외부 유입이 없어. 조회수가 끼케야 20개야. 근데 내 유튜브
쉬워. 허미TV야. 구독해. 알았지? 구독하고 니네 거 올라오면 구독 안 해도 돼. 그냥 니네 생각날 때 허미TV 검색해가지고 오늘 며칠이야? 1월 7일이죠? 내가 20240107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 정시반 수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숫자가 나와 있지. 1. 이게 첫 번째 교시인 거야. 그지?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다시 키잖아요. 그럼 두 번째 교시는 2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찾기도 쉽잖아. 얼마나 쉽냐. 그러니까 니네가 해야 할 거는 뭐야? 첫 번째 교시가 끝났을 때 만약에 24번까지 진도를 나갔다고 하면 24번에서 3번 끊어놔. 그럼 더 찾기 쉽잖아. 이제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 돼요. 유튜브는 몇 배속까지 되니? 4배속까지 되니? 근데 4배속으로 들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죠. 한 200, 한 7배속 정도로 해서 들으세요. 한번 들었던 거니까 니네 필요한 부분만 빼가지고 들으면 되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뭐 학원을 다 끊고 영어학원만 다닌다고 그런 친구들한테 더 필요하겠죠. 그죠? 독학대수를 한 친구들한테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잘 활용해가지고 들으세요. 아니, 자 봅시다. 20번부터 볼게요. 자, learning a certain concept such as molecules requires more than just a single exposure to the idea. learning부터 일단 molecules까지 각괄호를 묶어주시면 돼요. 각괄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각져 있는 괄호입니다.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들도 명사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 통명사, 구, what, 절, 의문사, 절 등등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명사 취급을 하죠. 내가 설명을 할 때는 각괄호는 얘는 명사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Learning a certain concept, 특정한 개념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such as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such as는 열거 나열을 하는 방식이에요. 앞에 나온 명사에 대해서 요러요러한 예시들이 있어 라고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괄호로 묶어버려도 돼. such as부터 어디까지? 그게 이끌고 있는 명사까지, 그 molecules까지 괄호를 묶어버려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자 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특정한 개념을 배우는 것은 requires, 뭘 필요로 한다? More than just a single exposure to the idea. 뭘 필요로 한대요? 이상을 필요로 한대요. 단지 한 번의 노출. 2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이제 전치사죠. 뭐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그 아이디어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단 한 번의 노출 이상을 필요로 한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주관식이 뭐예요? 주제가 앞부분에 있는. 주제가 앞부분에 있는 글을 갖다가 우리가 주관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머리 주자에 우리 포괄하다 갈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모든 것들을 다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주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 뒤에 뭐가 딸려 나온다는 거예요? 뒤에 예시나 부연 설명이 딸려 나온다는 거죠. 이런 글이 우리가 주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제 찾는 거잖아. 앞부분에 주제가 있다면 앞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선지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글이 주관식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 판단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은 불가능하죠. 근데 글은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글이 처음 발명되고 난 다음부터, 글자가 발명되고 난 다음부터 글을 써왔을 거야. 그죠? 근데 여러 사람들의 글을 책이 발명되면서 막 이렇게 막 돌려보고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게 가장 어때? 효율적이고 독자가 알아듣기가 훨씬 쉽다. 자, 그렇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거야. 그렇다 보니까 점점 다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정형화가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특기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은 교수님들이 진짜 많이 모여가지고 마치 올드보이처럼 한 방에다가 모아놓고 거기서 막 숙식시키면서 핸드폰도 안 주고 인터넷도 안 시키고 거기서 막 책이랑 뭐 서적이랑 이런 것들만 드립하면서 지문을 발췌하게 시킵니다. 문제를 만들게 시켜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어과 교수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글들, 잘 쓰여진 글들만 선별을 해서 발췌를 합니다. 그런 글들은 거의 99.9% 다 이런 식으로 정형화가 된 글들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필자가 글을 쓰는 방식이 모의고사에서만큼은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뭐 특색 있고 이런 글들이 아니라 다 정형화된 글들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어떻게 필자가 글을 전개해 나가는지를 알고 나면은 글이 잘 보여요. 알겠니? 그래서 주관식을 표현하는 어떠한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어떤 개념을 배우는 거. 필요하대요. 그지? 개념을 배울 때 필요하대요. 한 번 이상의 노출이 필요하대요. 아니?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한 번 이상의 노출이 필요하대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한 번 이상의 노출을 하게 되면 개념을 배울 수 있대. 맞니? 맞죠? 그러니까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글을 읽기 시작한 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글을 읽기 시작한 것은 그 편입 공부할 때 내가 3월 달에 처음 편입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 편입 시험은 12월 달인데 12월 1월인데 3월 달에는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뭐 한 70점 맞았나? 아마 그럴 거야. 100점 만점에. 근데 그때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신 독해 선생님이 계셔요. 그 선생님이 이 개념을 나한테 알려주셨어. 뭐 나한테만 알려준 건 아니지. 그냥 수업을 했어. 근데 내가 이 개념을 배우고선 독해 실력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선생님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고등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조금 말을 조금 쉽게 바꿔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 선생님은 선생님 아버지랑 동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막 한자 섞어가지고 막 이상한 말들을 많이 써요. 근데 너네 그대로 전달해주면은 이상하잖아, 그지?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됐니? 원인과 결과가 나왔거든. 그래서 주제가 앞부분에 있는 글인데 이 앞부분이라고 하면 대부분 첫 또는 두 번째 문장이거든요. 자, 두괄식이 나올 때는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러니? 합쳐서 인과관계라고 하죠. 앞내용이 인과관계일 때 두괄식입니다. 됐죠? 앞내용이 인과관계 그 글은 두괄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진짜 너무 거만하지만 선지로 한번 가볼게요. 개념을 학습을 아까 molecules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자까지 합쳐서 과학 개념 맞죠? 그죠? 과학 개념을 학습을 하려면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접근, 여러 가지 노출이 필요하다. 맞나 틀리나? 맞죠? 정답 1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불안하죠? 어떻게 한 문장만 읽고 되게 문제를 푼다고 난리야, 그지? 근데 두 번째, 내가 뭐라 그랬죠? 주제를 맨 앞부분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예시나 부연 설명을 밑에다가 쫙 깔아놓는 게 두 가지 글이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 바로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죠? if가 나와요. 근데 동사 자리가 어떻게 돼 있죠? is going to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우리 if 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두 가지 뭐랑 뭐? 뭐랑? 조건절이랑 가정법이죠. 근데 얘는 가정법이 아니야? 일단 아니야. 맞죠? 가정법이 아니야. if절이 조건절로 쓰였을 때는 앞문장에 대한 예시예요. 사실 이 조건절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앞에 뭐가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for example이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예를 들어서 뭐뭐 하면 뭐뭐 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조건절이 나왔을 때는 앞부분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첫 문장 나오고 바로 예시가 나왔네? 두 가지 글이 확실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불안하다면 끝까지 눈으로 슥 한 번 정도는 읽어볼 수 있겠죠. 대신에 뭐 위주로 봐야 돼요? 혹시나 정말로 확실하게 역적으로 꺾이는 뭐 연결사라든지, 그지? 너무나도 현저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선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글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돼요. 네, 오늘 첫날이니까 한 번만 해석을 해드릴게요. If a student is going to remember a science concept, 과학 개념을 한 학생이 기억하려면 he or she should experience it multiple times and in various contexts. 다 여러 번 경험을 해야 되고요. 실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That is one of the strengths of the learning cycle. 그게 뭐래요? 학습, 순환 학습이 되겠죠? 그죠? 순환 학습의 장점, strengths 중에 하나입니다. The students have direct experience with the concept, then they talk about it, and then they have even more direct experience. 얘네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개념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더 직접적인 경험을 한대요. Reading, watching videos, and listening to others' thoughts contribute to a more solid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읽고 비디오를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어디에 기여합니까? 더 solid, 확실한이라는 뜻입니다. 견고한이라는 뜻도 있죠, 그죠? 고체의 이런 뜻도 있죠. 하지만 solid가 확실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더 확실한 그 개념에 대한 이해에 기여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말한 reading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한 번의 접촉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접촉, 그거에 대한 지금 예시인 거잖아요. 그거랑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다음 this suggests more than repetition. 그리고 이것은 반복 이상의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반복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each event allowed the students to examine the concep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아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안 보였던 부분들, 내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복습을 하다 보면. 그치? 그게 이거예요. 알겠니? 과학 개념뿐만이 아니야.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학원에서 지난달에 줬던 프린트 그거 연필로 풀잖아. 되네. 펜으로 잘 안 풀잖아. 지워야 되니까. 그치? 틀리면 지워야 되니까. 연필로 푼 거 싹 지우고 다시 풀어보세요. 새로울걸? 아니면 그냥 문제만 놓고 옆에 노트에다가 다시 풀어보세요. 또 새로울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Ultimately, 궁극적으로 this will lead to a substantive, useful understanding of the complexities and nuances of the concept. 이것이 뭐로 이어지게 해줄 거냐면 substantive, 무슨 뜻이에요?
실질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물질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질적인이라는 뜻도 있죠. 실질적이고 유용한 이해. 뭐에 대한 이해? 복잡성과 어감이죠. 뉘앙스라고 하죠. 뉘앙스. 그 개념에 대한 복잡성과 어감들에 대한 그런 이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됐죠? 끝까지 바뀌는 내용 없네요. 정답은 1번. 화장실? 그러면 지금 몇 시나? 몇 분했냐? 벌써 40분 했어? 그럼 잠깐 끊었다 가잖아. 지금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다 갔다 오세요 이제. 그리고 너무 더워.